연산군 일기 23권 연산 3년 5월 18일 기미 세 번째 기사 1497년 명홍제 10년 승정원에서 대간이 이를 폐지한 폐해를 서게하다. 규찰이 폐지됨에 온갖 관원이 해태하여 모든 일이 다스려지지 않으며 탄핵하는 일이 폐지됨에 예의가 펴지지 않아 담화함이 거리낌이 없고 음사한 일이 활개치며 간사하고 교활한 무리가 횡행하며 신원하는 일이 폐지되니 옥중의 죄수가 오래 갇혀 있고 송사가 밀려 도성 안 사람들이 원통함을 풀 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먼 곳에서 양식을 싸가지고 와서 호소하면서 길거리에서 슬피 부르짖는 자가 그 얼마인지 모릅니다. 금란을 폐지하니 분경하는 일이 금지되지 않고 외람되고 거짓된 행위가 날로 늘어나며 사치하는 무리가 두려워하는 바가 없고 때를 지어 술 마시는 무리가 그리낌이 없으며 시정이 간세한 무리들이 법을 우롱하여 이를 취하는 자가 이루 셀 수 없습니다. 신등이 건밀한 지위에 있으면서 대간의 아뢰는 것을 일찍이 마음속으로 재량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임사홍은 성종조위에 있어 관합사, 가위장 같은 소임 역시 맡기지 않았고 정숭조는 타모의 죄를 짓고 외방에 귀양 갔다가 다행히 언전으로 용서를 받아 겨우 돌아오게 되었고 조등님은 세조께서 가선을 제수하시면서 조등님의 직위는 여기서 끝난다고 하시었으며 황가는 또한 조정조에서 한 번도 외람되게 작위를 제수하지 않았으니 이 네 사람은 공이 있는 것이 아닌데 특별히 선대의 소소한 공으로 가자하는 것이 가하겠습니까? 또 천일의 하교의 정원 역시 대간이다 하시니 신등은 황공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건밀한 곳에 있으면서 이러한 폐단에 대하여 끝내 입을 다물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신감기손 신숙은 역시 외람된 작상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러나 폐해가 이렇게까지 되니 어찌 신등의 혐의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폐해는 과연 그렇다. 그러나 만일 광대들에게 벼슬을 준다면 논집하는 것이 또한 이유가 있을 듯하지만 공신에게 가자는 것이 무슨 큰 과실까지 되겠는가? 이것은 반드시 대간에게 붙어서 말하는 것이다. 정원은 다만 왕명을 출납하고 묻는 것이 있으면 대답할 따름이요. 일에 대해 말하는 것은 그 소임이 아닌데 이제 조목조목 서게하니 역시 그러다. 두어 사람에게 가자하는데 이처럼 논집하니 이것은 권세가 아래에 있고 군상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후의 임금은 당연히 고치겠지만 나는 결코 고칠 수 없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23관 연산 3년 5월 29일 경신 첫 번째 기사 병조판서 노공필 등이 동청래 파견에 대한 상의를 청하다. 전일 조와 이의 추장이 서기를 보내어 동청래를 보기를 청하였는데 신등은 생각하기를 허락하여 가서 보게 하는 것이 국가에 손해될 것이 없고 만일 저들이 이로 인하여 기순한다면 서방의 피곤한 군사들이 쉴 수 있을 것이요 또 관절이 낮고 일을 하는 무신을 택하여 함께 가서 오랑캐의 진위를 탐기하고 겸하여 산천의 험하고 평탄한 것 도로에 돌고 고등 같은 것을 살핀다면 후일 문제하는 일에 있어 방향이 혼미하지 않을 것이라 하였는데 조의가 불가하다 하여 드디어 중지하였습니다. 이제 또 삼위의 도둑이 모두 서계를 보내어 와서 청례를 보기를 청하였는데 그 정상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신등이 생각하기를 청례가 오랑캐들에게 왕래할 때 다시 온다는 말을 하고 마침내 가지 않으므로 저들이 우리나라에 어떤 모계가 있는가 의심하여 급급하게 만나기를 구하여 그 정상을 알려고 하는 것인지 경술련에 말썽이 생긴 후로 아직도 우리 군사가 쳐들어갈까 두려워하여 편안히 살지 못하므로 지금 이 기회를 이용하여 청내로 하여금 자기들의 성심을 주달하여 화호를 이루게 하려는 계획인지 청내가 가면 의당 하사물품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급히 서로 만나보고 은상을 바라는 것인지 요컨대 이 세 가지에 벗어나지 않는다고 여깁니다. 예로부터 제왕이 이적을 대우하는 도우는 배반하면 토벌하고 항복하면 유무하는 것으로 은혜와 위엄 두 가지에 지나지 않을 뿐이었습니다.
이제 이 아인이 여러 번 변경을 침범하는데 군사를 출동하여 죄를 성토하지 못하고 기순하겠다고 선언하는데도 또 큰 은혜, 곧 은혜를 베풀어 불러들이지도 않으면서 그저 앉아서 오랑캐로 하여금 무서워서 항복하여 도둑질하는 마음이 없어지게 하려 하니 이 역시 어려운 일입니다. 사미의 요청이 더욱 돈독하니 네. 이제 만일 보내지 않는다면 장차 무슨 말로 대답하겠습니까? 옛 사람이 이르기를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고 하였습니다. 이 거꾼이 오랫동안 서쪽 변방에 있어 오랑캐의 상황을 잘 알고 있으므로 반드시 처리할 일을 알 것이니 청근대 불러서 전에 의논한 신하들과 돌려보내는 것의 가부에 대해 대답한 말을 함께 다시 상의하여 아래게 하소서 하니 가하다고 전교하였다. 연산군 일기 23관 연산 3년 5월 19일 경신 두 번째 기사. 절도사 이 조양이 야인의 일로 아랜 것에 대해 의논을 모으게 하다. 이보다 앞서 이마차의 오르적합 아을소 등 18인이 영안도 종성 건너편에 와서 사는 것을 하유하여 본토로 돌려보내었다. 이때 이르러 절도사 이 조양이 아뢰기를 애당초 나왔을 때 여러 가지로 엄히 분부하였는데도 조금도 돌아갈 뜻이 없었으니 비록 성심으로 기순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만일 강제로 쫓아낸다면 틈이 생길까 염려되는데 어떻게 조치하리까 하였는데 병조에서 이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국가에서 신해년에 이마차가 예 들어가서 정토한 뒤에 우리를 원마음이 반드시 깊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을소 등 세 집 모두 18인이 지난해 10월에 이마차로부터 나와 건너편 가흘라 지방에 살기를 원하므로 본조에서 의심하여 변장으로 하여금 독려해서 돌려보내게 하였습니다. 지금 절도사의 아랜 것을 본다면 그 형세가 본 뒤 말로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독려하여 돌려보내다가 들으려 하지 않으므로 드디어 머물러 살게 한다면 국위에 손상될 뿐만 아니라 뒤를 이어 나오는 자가 역시 무서워하고 그림이 없을 것이니 위험을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또 반드시 돌려보내기로 한다면 접하게 한 자를 잡아다가 명령을 거역한 죄를 다스리고 혹은 군사를 출동하여 들어가서 집을 헐고 몰아 쫓아낸 뒤에야 될 것입니다. 다만 저들이 실로 이마차의 종류인지를 확실히 알 수 없으며 우리나라에 귀화하려고 나온다고 하고 또 우리에게 말썽을 일으키는 일도 없는데 미워하기를 너무 심하게 한다면 인면수심의 무리가 어찌 원한을 품고 행패하려는 마음이었겠습니까? 오히려 변방 근심이 역시 염려스럽습니다. 여러 의논을 모아 조치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쫓았다. 연산군 일기 23권 연산 3년 5월 19일 경신 세 번째 기사. 대간을 불러 복직하게 하니 또 사직상서를 올리기를 당나라의 백의가 한림 학사가 되어 일이 있어 나아가 가나했는데 말이 매우 절직하니 헌종이 기뻐하지 않으며 재상 이강에게 말하기를 거일한 소자는 짐이 발탁하여 명망과 지위를 얻게 되었는데 짐에게 무례하니 짐이 매우 난처한데 어찌해야 하겠는가 하니 강이 대답하기를 거의가 죽음을 피하지 않고 대소사를 헤아리지 않고 반드시 말하는 것은 폐하의 발탁하신 은혜에 보답하려는 것입니다. 폐하께서 간증하는 길을 열어놓으시려면 그이의 말을 막아서는 안됩니다 하니 헌종이 이르기를 경의 말이 옳다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말을 많이 들어주었습니다. 신등이 여러 사특한 무리들의 이를 가는 원한도 피하지 않고 감히 성상의 범하기 어려운 위엄을 무릅쓰는 것은 진실로 만극하신 은혜에 보답하려는 것인데 복합한 지 60일이 되도록 아직도 성상의 뜻을 돌리지 못하니 다만 그이에게 죄를 얻을 뿐만 아니라 또한 전하께도 도움이 없으므로 신등의 관직을 파면해 주소서 하였다. 연산군 일기 13권 연산 3년 5월 20일 신유 첫 번째 기사. 인정전에 나가 일본국 사신 25인을 접견하고 물건을 차등 있게 나누어 하사하다. 연산군 일기 23권 연산 3년 5월 21일 임술 첫 번째 기사. 대간을 불러 복직하게 하였다. 대간이 와서 아뢰기를 임사홍이 성종조의 대간을 만국 소인이라 지척해 말하니 성종께서 하교하시기를 내가 있을 때는 다시 등용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세종도에 있어서는 환관의 무리는 직위가 가선을 넘지 못하였지만 가선에 이른 자도 매우 적었습니다. 의관 노중래는 근실한 사람이지만 역시 통정에 지나지 못하였습니다. 세종께서 관작을 애석하심이 이러하였습니다. 세조조에 와서 환관 잠류에 외란된 관작이 한정된 풍계가 없어졌고 지금까지 그대로 따라 하니 이것은 배법입니다. 전하께서 세종, 성종을 본받지 않고 배법만을 지키시니 가하겠습니까? 하물며 김효감은 범죄가 깊고 증언이 더욱 외람되게 장명을 베풀 수가 없습니다. 신덕이 전일 아랫 말에 만일 청한 것이 행해지지 않으면 끝내 취직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지금 만약 취직한다면 죄명은 다르지만 인군을 속이는 것이야 사홍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있는 동안에는 다시 등용하지 않는다는 성종의 정교를 누가 들었느냐 하자 대간이 아뢰기를 사홍의 죄악이 중대하다는 것을 말하는 자가 한 사람이 아니므로 정확하게 누가 들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그때 중에서 떠들썩하였으니 누군들 듣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성종실록이 거의 끝나게 되었으니 명하에 상고하게 하신다면 사홍의 죄악이 명백히 나타날 것입니다. 하니 왕이 명하에 실록을 상고하게 하였다. 연산군 일기 23권 연산 3년 5월 23일 갑자 첫 번째 기사. 실록청에서 임상의 죄명 및 대간의 전후 논계한 내용을 써서 아뢰었다. 전교하기를 성종께서 비록 후에 다시 등용하지는 않는다고 하교하셨지만 그 후에도 버리지 않고 녹용하였다. 사홍 한 사람을 가자한다 하여 국가가 어찌 갑자기 위망하겠는가 하고 대간을 불러 말하니 대간이 와서 아뢰기를 사홍은 사람들이 모두 소인이라고 손가락질 하는데도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없이 의기가 양양하여 여러 가지로 기회를 노려 등용을 꾀하였습니다. 성종께서 경연을 마친 후에 시강하는 선비가 모두 나갔는데 사홍만이 혼자 남아서 아뢰기를 대간의 말을 다 들을 것이 없습니다 하였는데 사신 안윤손이 이 말을 듣고 사책에 써넣으더니 사홍의 부자가 이것으로 하여 앙심을 품었습니다. 그 후에 임원준이 윤손을 원망한다고 성종께 무고하니 성종께서 그 말을 믿으셨는데 허정이 힘써 변명한 후에야 풀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만일 임사홍을 등용하신다면 정인, 군자는 한 거물에 다 제거될 것이니 종사의 위태로움은 당장에 올 것입니다. 예로부터 인군이 소인을 등용하는 시초에는 모두 이 한 사람을 등용한들 어찌 갑자기 미망하기에 이를 것이랴 하여 점점 그 실수 속에 빠져 들어감을 알지 못하여 끝내는 나라가 망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니 두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또 집 한 칸을 가지고 비유하여 말한다면 세 기둥이 비록 완전하더라도 한 기둥이 흔들리면 집이 따라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비록 한 사람이 사홍이라도 지금 만약 녹용하시어 그 마음보를 행사하게 한다면 나라가 망하는 것이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경등이 집을 가지고 비유하였는데 기둥 한 개가 흔들리려 하면 집주인으로 앉아서 보기만 하고 붙들려 하지 않겠는가? 지금 사홍이 그 수술을 부리려 하더라도 만일 나라를 그르치기에 이른다면 조정에 있는 정인군자가 어찌 구원하지 않겠는가? 경등은 사용이 등용되려고 꽤 한다지만 그에 하는 바는 글씨를 쓰는 등의 일이니 어찌 등용을 꽤 하겠는가 하였다. 대간이 다시 아뢰기를 전하께서 한결같이 성종을 본받으시면 됩니다. 성종의 하교에다 후에 다시 등용하지 않는다 하시었는데 전하께서 성종의 상기를 마치신 지 이제 몇 달이나 되었기에 그 하교를 다르지 않습니까? 옛날 소철이 신종에게 말하기를 간악한 사람의 시초는 대간으로 꺾을 수도 있지만 커진 다음에는 간과로 막아도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전하께서 지금 대간의 공론을 따르지 않으신다면 나라를 그르치게 되어서는 비록 정인군자가 있을지라도 어찌 할 수 없는 것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신등이 성상의 마음을 돌리지 못하오니 관직에 있기가 미안하옵니다 하고 드디어 사직하였다. 연산군 일기 23권 연산 3년 5월 23일 갑자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광지문 밖의 경비하는 곳이 후원을 내려다보게 되고 너무 문에 가까워서 파수 수직하는 군수다가 들여다보는 패단이 있으니 영을 낮은 곳으로 물려서 문을 바라다보게만 하면 가하다 하였다.
왕이 후원에 짐승을 놓아두고 말을 달리면서 사냥하는데 문 지키는 군졸이 엿보는 것을 싫어하였기 때문에 이 명이 있은 것이다. 연산군 일기 23권 연산 3년 5월 24일 을축 첫 번째 기사. 목청전 참봉 임계번이 사직상소를 올렸는데 대략에 조정에서 잘못 신을 효행이 있다고 하여 신의 본직을 제수하시니 성은이 막중하여 감격됨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은 명실히 상부하지 못하여 내심으로 부끄러운데 어찌 감히 성명을 속이고 외람되게 총명을 받아오리이까. 또 신의 아비 미가 충주에 사는데 올해 나이 87세로서 쇠로함이 날로 심하여 가며 의지하는 것은 오직 신의 한 몸뿐인데 지금 신의 임지가 충주와 상거가 5일거리나 되어 멀리 떨어져 벼슬에 종사하는 것은 마음의 실로 참 알 수 없사오니 신의 관직을 갈아주소서 했는데 승직 강기손이 아뢰기를 임계번이 처음에 효행으로 관직에 제수되었는데 지금 어버이가 늙었다 하여 사직하니 그 마음이 가상합니다. 시골집 가까운 곳으로 환차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그리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23권 연산 3년 5월 24일 얼축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임사홍의 문제로 경론하다. 대간을 불러 복직하게 하고 어서를 보이기를 임사홍이 우두머리 소인이기는 하지만 어찌 한 사람의 일로 송사를 폐지하기를 심하게 하는 것인가. 기강이 해야져서 그런 것이 아닌가. 나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고 하여 근심하지 말고 속히 물러가서 원통한 일들을 처결하라 하니 대간이 아뢰기를 저번 하교에 실록을 상고한 후에 결정짓겠다 하심으로 신등의 생각으로는 만약 실록을 상고하게 되면 반드시 개정하라 하시는 명이 있으리라고 하였사온데 오히려 하교하시기를 물러가서 공사를 거행하라 하시니 신등이 감히 뻔뻔스럽게 취직할 수 있겠습니까? 옛날 고종은 어진 인군인데 상중에 있는 3년간을 말하지 않고 상기를 지났어도 오히려 말하지 않으니 여러 신하들이 모두 왕에게 간하기를 말씀하지 않으시면 신하가 품령할 수 없습니다 하니 고종은 이르기를 꿈의 상제가 나에게 어진 보필을 주었으니 나를 대신하라 하여 말하리라 하였습니다. 고종의 마음은 상기가 지났어도 남은 슬픔이 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감히 말을 못한 것입니다. 지금 전하께서는 하늘이 내리신 성인으로 전년에 상중에 계시면서 외람된 소인에게 언명을 베푸시고 지금 또 정사하시는 초기에 군자 소인을 가리지 않고 급급히 승자하시니 가만히 생각하오면 전하께서는 스스로 생각하시기를 내가 원래 성인이네 이렇게 하더라도 무방하다고 하심인 듯 하오나 옛 사람이 이르기를 성인이라도 생각을 잘못하면 광인이 된다고 하였으니 신등이 더욱 전하를 위하여 애석히 여깁니다. 또 임사홍 등의 작업을 고친다 하더라도 신등에게 이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아뢰는 것은 진실로 인군을 사랑하는 심정이 무궁하기 때문입니다. 전하의 하교의 사홍은 우두머리 소인이다 하시니 이것은 전하께서 실록을 상고하시어 그 정상을 분명히 아시기 때문에 이런 하교가 계신 것입니다. 전하의 이 하교는 성주께서 후에는 다시 등용하지 말라는 하교와 본뜻이 서로 같은 것입니다. 만일 오늘에 있어 특별히 개정하는 명을 내리신다면 신등이 물러가서 이를 볼 것이오니 어찌 기강이 해이하겠으며 억울한 송사가 많이 정체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성주께서 비록 하교하시어 후에 다시 등용하지 말라고 하시었지만 폐기하지 못하셨다. 만일 사홍을 소인이라 하여 버려두고 등용하지 않는다면 한 작업을 거두는 것이 무엇이 어렵겠는가? 그러나 지금 일을 시키면서 준례로 제수하는 작품을 주지 않는다면 이것을 검거하는 것이다고 말하고 또 대답하는 것이 서로 싸움을 하는 것 같으니 이러한 일은 천고에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것이 아니다 하며 다시 아뢰기를 하교에 서로 싸움을 하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 옛사람이 이르기를 인군과 더불어 시비를 다투는 자는 대간이라고 하였습니다. 만일 한번 말씀을 드려서 들어주신다면 신등이 어찌 감히 이렇게 하겠습니까? 옛날 우가 순임금을 경계하여 이르기를 단주처럼 오만한 일이 없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주공이 성왕을 경계하여 이르기를 사망수처럼 미란하여 술에 빠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하였으니 거룩합니다. 이 말씀 그 악함을 들어 말한 것 같기도 합니다마는 지금 와서 본다면 순임금이나 성왕의 성대한 덕이 조금도 이지러져서 손상됨이 없고 더욱더 광대해진 것이니 신하가
모든 것을 다 말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인군의 미덕입니다. 사홍의 죄를 만일 그때의 법대로 처결하였다면 죽어도 그 허물이 남는 일입니다. 오늘까지 살아온 것은 다시 살려준 은혜의 이오니 비록 묵석의 역사를 시키더라도 반드시 할 것인데 지금 듣자건대 옮기는 묘수의 지문과 양절공 비문의 글씨를 다 그로 하여금 쓰게 하신다고 하니 글씨 잘 쓰는 사람이 많은데 하필 소인으로 하여금 쓰게 하는 것입니까? 신등의 생각으로는 이를 맡겨시킬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선하께서 이미 실록을 상고하시어 성종께서 정교하신 본뜻을 밝히시었으니 다시 높은 작품을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하고 사직장을 올리니 어필로 그 말미에 쓰기를 예로부터 대가는 하루도 자리를 비울 수 없는 것인데 그늘 여러 차례 그 자리를 비우고 사제에 나가 있으니 이것이 어찌 아름다운 일이겠는가. 옛 사람이 이르기를 만성의 나라에 간장하는 신하가 7인이 있으면 임금이 잘못하는 일이었고 천성의 나라에 간장하는 신하 5이 있으면 위태롭지 않고 백성의 집에 간장하는 신하 3인이 있으면 녹과 지위가 가리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지금 경등이 전교에 맞서 말이 많은데 간관으로 말한다면 합당하지만 신하로 말한다면 지금 죄가 있는 것이다. 내가 인군으로서 실신을 애석히 여기고 사홍의 금고를 중히 여겨서 논박이 매우 간절하지만 일체 거절하고 윤호하지 않는 것이다. 경등은 위로 인군이 있고 아래로 원통한 사람이 있음을 생각하여 한 가지 뜻을 고집하지 말고 속히 관직으로 물러가서 어리석은 백성들의 억울한 정상을 시원하게 풀어주도록 하라 하였다. 대간이 부름을 받고 와서 아뢰기를 어서히 이르기를 사제에 나간다고 하시는데 신등이 말한 것이 행해지지 않기 때문에 사직하고 집으로 나간 것입니다. 어찌 감히 관사 안에 들어오겠습니까? 또 이르기를 인군으로서 실신을 애석히 여기고 사홍의 금고를 중히 여긴다고 하시는데 지금 만일 개정하신다면 이것은 과실을 고치는 것이니 어찌 실신이 되겠습니까? 또 이른바 금고라는 것은 한 곳에 두고 다른 데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홍은 통정의 녹과 직위를 잃지 않았으니 지금 다만 한 작품을 고친다고 하여 어찌 이것이 금고가 되겠습니까? 하였으나 좋지 않았다. 대산 홍흥이 하르기를 신이 세조조의 전하에 이르기까지 4대 조정에서 계속 벼슬하면서 외람되게 여러 대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 직위가 이 품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전하의 첫 장사에 잘못된 일이 매우 크기 때문에 한 말씀드려 성은의 만분의 1이라도 보답하려 하였사온데 지금까지 윤호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신이 올해 나이 64세로 질병이 몸에 쌓여 있는데 아래는 일이 중대함으로 오랫동안 대골들에 나와 있으니 노고가 심합니다. 영구의 신의 관직을 사면하여 여생을 마치려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한나라 때 왕망이 정권을 잡으며 공성이 병을 칭따가고 인을 놓았다. 왕망 때에 있어서는 가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할 수 없다. 하였다. 대간이 정사하고 물러갔다. 연산군 일기 23권 연산 3년 5월 24일 얼추 세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보이다. 연산군 일기 23권 연산 3년 5월 25일 병인 첫 번째 기사 홍문관부제학 이승근 등이 사자를 올리기를 그늘 공신의 관직이 위람된 것을 온 조정에서 모두 불가하다고 하는데 천하께서는 굳이 거절하고 고치지 않으시어 탐호하고 간악한 자와 천한 하인의 무리가 아직도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미 조정에 욕이 되었습니다. 임사홍에 있어서는 선조의 실록을 상고하여 당파를 만들어 정사를 어지럽힌 정상과 성묘께서 나중에 다시 등용하지 말라 하신 뜻을 잘 아시면서도 실신이 된다 핑계하시며 아직껏 개정하지 않으시니 전하께서는 어찌하여 간사한 무리를 높여 신임하시면서 공론의 소재는 생각지 않으십니까? 또 전하께서 길복으로 바꾸신 후에 여러 번 옥저가 편찮으심으로 인하여 오래도록 경련을 폐지하시어 여러 신하들을 드물게 면접하시니 성악은 크게 빛나는 공이었고 아래의 정이 막혀 가리우는 근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작은 일이겠습니까? 신등이 전하께서 병중에 무리하게 나오시어 배우게 하려는 것이 아니오라. 정량하시라는 여가에라도 화평한 날이 있으면 자주 선비들을 인견하시고 정전의 의리를 강론하는 것이 또한 성정을 기르고 정신을 화목하게 하는 도리입니다. 전하께서 어찌하여 답답하게 오랫동안 깊은 구중 궁궐에만 계시나이까? 또 궁성 백자 안에 백성이 집 짓는 것을 금하는 것은 국가의 법전에 있기는 합니다마는
지은 지 이미 오래되었으며 조정조로부터 헐지 않는 것은 민원을 중히 여긴 것인데 하루아침에 이유 없이 집을 철거하는 것이 멱백인지 모릅니다. 성중의 한 채 땅이 귀하기가 한 채의 금과 같으며 집을 짓는 모든 재료를 준비하기도 매우 역시 어렵습니다. 그래서 명이 내리는 날 곡성이 길을 메우며 머리를 맞대고 조상하는데 하늘을 불러도 대답이 없고 구중궁궐이 깊으니 백성들의 원망이 이에 이를 줄을 어찌 아시겠습니까? 또 대간이 그 말이 실행되지 않는다 하여 사직하고 이를 폐지한 지 이미 반년이 되었습니다. 기강이 해이하고 원왕한 일이 밀려 있으며 남이가 날로 자심하고 국사가 날로 글러집니다. 조정의 대관을 설치하는 것은 장차 이목을 갖추어서 총명을 넓히려는 것인데 어찌하여 전하께서는 이목을 의심하시면서 스스로 넓히고 스스로 행사하려 하십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건일 서정이 있으니 만일 날씨가 서늘해지면 경련에 나가겠다. 인가를 철거하는 일에 관해는 처음부터 민원을 알지 못한 것이 아니지만 법이 이미 이러함으로 명하에 철거하게 한 것인데 지금 경등이 그 불가함을 말하므로 철거하지 말게 한다. 이런 편안을 가하는 것은 참으로 좋다. 그러나 대간이 들어줄 수 없는 일을 가지고 오랫동안 골성에 서 있으니 여기는 민원이 없을 것인지 묻는다. 함에 승건득이 서게 하기를 대간이 예고를 할 때 백성들이 말을 올려 호소하려는 자가 길을 막고 원통함을 호소합니다. 도성 안에서 금난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범법하는 자가 끊임없이 횡행하여 하급 관청에는 척간이 없기 때문에 관리가 치기에 태만하여 직무 수행을 조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 대략이요. 기타의 폐해가 되는 일은 일일이 다 들어 말할 수 없습니다. 대간이 어찌 폐해가 이렇게까지 되는 줄은 모르겠습니까마는 관계되는 일이 이보다 더 심한 것이 있기 때문에 부득불 그러는 것입니다. 하니 어서를 내리기를 이 말은 그 말이나 한 가지니 내가 듣기에는 가수롭다. 지금 술과 고기를 때리니 실컷 마시고 돌아가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23건 연산 3년 5월 25일 병인 두 번째 기사 연필상 어세겸 등의 야인 문제를 의논들이다. 연필상 어세겸 정문영 한치영 이극동 이세자 유순이 의논들이기를 오랑캐들의 정세가 과연 병조에서 아린 것과 같습니다. 다만 전일 동청래가 갔을 때는 오로지 인구를 돌려 오려던 것인데 하나도 세안하지 못하였으며 전에 약속한 7살 난 아이도 여태까지 보내지 않으니 상줄만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저들의 말만 가지고 청래를 위임하여 보낸다는 명분 없는 일일 뿐만 아니라 크게 국임가 손상됩니다. 전일 하사한 물건을 저들이 청래가 오지 않기 때문에 곧 본초로 돌려보낸다고 칭탁하는 말은 무례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지금 만일 그 말을 들어준다면 저들이 더욱 우리를 얕잡아 볼 것입니다. 신등의 생각으로는 저들의 노력하는 것을 기다려 보내는 것이 오히려 늦지 않을까 합니다. 또 금방 농사철을 당하여 장마도 지는데 입말을 거느리고 군량을 허비해 가며 헛되이 갔다가 헛되이 돌아온다면 무슨 이로움이 있겠습니까? 하고 성주는 의논들이기를 잡혀간 인구를 하나도 세안하지 못하고 전에 약속한 7살 난 어린이를 돌려보내겠다고 하였는데 지금까지 보내지 않았으니 생각건대 상줄 만한 일이 없는데 저들이 청한다 하여 재차 청례를 보내는 것은 사실로 명문이 없는 일입니다. 다만 오랑캐들의 정태가 무상하여 순종인지 반영인지 믿기가 어려운데 후에 문제하는 일이 있게 된다면 그곳의 도로와 산천을 갑자기 탐지하기 어렵사오니 다시 청례를 보내되 무사 중에서 지식이 있어 나중에 갈 때 선봉이 될 만한 자를 택하여 데리고 가서 미리 도로의 돌고 지름과 산천의 험난하고 평탄함을 살피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이 극규는 의논들이기를 국가에서 정토할 때마다 도로를 알지 못하여 창황하게 갑자기 들어갔다가 허겁지겁 돌아오기 때문에 오랑캐가 두려워하지 않고 변방의 소란이 자주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울이면 합방하고 여름이면 별방하는데 서쪽 백성들의 생활이 차마 말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기순한다는 것이 믿을 수는 없지만 국가에서는 성의를 보여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전일 청래가 갔을 때 조종의 뜻을 알지 못하므로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았는데 지금 만일 다시 오면 평탄한 길로 맞이하고 굴혀를 숨기지 않겠다고 하니 청래가 재차 가는 것이야말로 일과 기회에 합당합니다.
하물며 청래는 대대의 추장의 종자이므로 전일 갔을 때도 경애하기를 그렇게까지 하는 것이니 지금 또 그 자제를 볼모 잡히고 들여보낸다면 병고가 없음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래에게 물건을 사급하면서 말하기를 전일 사로잡은 사람을 어찌 여태까지 세안하지 않고 조정에서 너를 대우한 은혜를 저버리느냐 하여 이렇게 문책하면서 그 정상을 살피는 것도 가하겠습니다. 또 청래가 가서 산천의 험절과 길이의 돌고 지르는 것과 불악의 인가 거주 여부를 모두 다 알게 된다면 저들이 우리를 경솔히 배반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고 신준, 이육, 김재신, 정석견, 조숙기, 이극규는 의논드리기를 병조의 아린 것이 빈틈없는 계책입니다. 그러나 재차 청래를 보내는 것은 명분이 없는 일이요 또 나라의 채무가 손상됩니다. 하물며 오랑캐의 정상은 거짓이 많으니 역시 청래가 도로에 돌고 지름을 안다고 의심하여 구류하려는 계획이 아닌지를 어찌 알겠습니까? 의외의 변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급하는 물품이 만포에 있는데 저들이 청래가 오지 않는다 하여 받아가려 하지 않는다면 저는 의논대로 우선 청래를 만포에 보내어 사급한 물건을 나누어 주고 이어 담아하여 저들의 정상을 탐지하여 우리나라의 뜻을 효유하여 그 저들로 하여금 은혜에 감격해서 더욱 순종하는 마음을 굳히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는데 극균의 의견을 따랐다. 연필상 의석의 문치영 정문영 한치영 이극돈 성순 이세자 유순, 신준, 이육, 김재신, 조숙기, 정석현, 이극규가 의논드리기를 처음 이희우가 나올 때에 국가에서 가까운 곳에 와서 살지 않게 하려고 책망에서 본토로 돌아가게 한 후에야 부득이 남경으로 얼마 거주하였는데 남경 역시 가까운 곳으로 그 후에 같이 족속들이 잇따라 나왔는데 준절히 금하지 못하였습니다. 신등의 생각으로는 아울스 역시 그 동족인데 이들만을 군사를 출동하여 몰아냈어야 되겠습니까? 변장으로 하여금 우선 말하기를 너희들이 국가의 명을 따르지 않고 동족을 많이 데리고 와서 외람 4개 가까운 지방에 살고 있는데 후에 다시 이렇게 한다면 뉘우쳐도 소용이 없으리라고 하여 이렇게 곤도의 말로 개유하여 안정시킬 따름입니다. 대개 준절이 거절하여 원한과 독심을 품게 할 수 없으며 또한 드러내놓고 거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점점 번성하게 할 수도 없으니 지금 병조에 살인 것이 대체 합당할 듯합니다. 하니 이격군은 의논드리기를 전일 이희우 등의 의를 삼하여 가까운 곳에 와서 거주하면서 교화를 잇기를 원하였는데 독촉하여 멀리 옮겨가게 하여 이미 그 지역이 넓지 않습니다. 지금 아을서 등이 이희우의 종족으로서 가흘라에 와서 사는데 그곳은 이희우 등이 처음 주접하였던 곳입니다. 그러나 이희우가 이미 옮겨갔으므로 아을소만을 이곳에 머물러게 할 수는 없다 하여 이렇게 곤도의 말로 효유하여 제 스스로 옮겨가게 할 것이요 군사를 출동시켜 몰아내서 말썽을 생기게 할 것은 아니오며 비록 끝내 옮겨가지 않더라도 제왕으로서 오는 자를 위무하는 뜻에 그다지 어그러지지 않겠습니까? 하니 극균의 의논을 따랐다. 이 윤필상 어세겸 정문영 한치영이 의논드리기를 임천에 새로 정한 성터는 본업과의 상거가 겨우 7리로서 구역이 분별이 없고 풍토기후도 다르지 않으니 이곳에 옮기더라도 백성의 질병이 없을 것을 역시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우선 그 전대로 하고 후일에 대신이 가기를 기다려서 다시 살펴 아뢰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조쳤다. 연산군 일기 23권 연산 3년 5월 25일 병인 세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효사 묘에 천신하는 것을 여는 전의 예에 의하여 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23권 연산 3년 5월 25일 병인 네 번째 기사 빈번한 잔치의 중지를 호조에서 아래다. 호조의 사례기를 무릇 사상 파비 때에 대소의 물선을 적당하게 언파할 뿐이었는데 성종 말년에 특별히 각사로 하여금 마련하여 주게 하니 이것은 우연히 한 번 한 것입니다.
지금에는 이로 인하여 드디어 격리를 이루었으니 비용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연일 잔치를 베푸는 것이 역시 불가합니다. 그러므로는 각사로 하여금 배설하지 말게 하소서니 그대로 쫓았다. 연산군 일기 23권 연산 3년 5월 26일 정묘 첫 번째 기사 당직 청해 선교하기를 내관 박경래는 장 60, 박성림은 태 40대로 결제하라 하였다. 이런 여가는 말 때려. 연산군 일기 23권 연산 3년 5월 26일 정묘 두 번째 기사 경기 여주에 큰 우박이 내렸는데 크기가 개암알만 하였다. 연산군 일기 23권 연산 3년 5월 27일 무진 첫 번째 기사 승정원의 아래기를 대간이 사직한 지 지금 4일이나 되었으니 이는 조정에 대간이 없는 것입니다. 신등이 반복하여 생각하였지만 처치할 도리를 얻지 못하오니 대신에게 의논하소서 하니 승정내간이 아리려고 하였는데 왕이 중지하여 아래지 못하게 하고 옷으로 사직장 말미에 쓰기를 경등이 들어줄 수 없는 일을 가지고 여러 번 사직하기를 애걸하며 국체를 헤아리지 않고 안연히 집에 물러가 있으니 내가 그 마음의 소중내를 모르겠다. 어린 임금이니 우리들이 이겨야 한다 하지 말고 모름지기 정사의 회의됨을 생각하여 빨리 왕명을 받아서 군신 간에 서로 공경하는 정리를 보이라 하였다. 대간이 부름을 받고 와서 아뢰기를 신등이 간흉의 시초를 전하께서 미리 막아야 할 것이라고 하였으니 이는 들어주지 못할 일이 아닙니다. 신등이 여러 날 동안 복합하여 간증하는 것은 실로 임금을 사랑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스스로 그만둘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언책에 있는 자가 그 말이 행해지지 않으면 물러가는 것은 옛날의 도입니다. 사직장을 이미 바쳤으니 대간이 아닌데 집을 버리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것이 역시 국처를 생각하지 않고 안연히 집으로 물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간하는 관직이 따로 없어 공인은 일을 하면서도 간하였으며 아래로 천인에 이르기까지 모두 말할 수 있었는데 간관이 설치된 뒤로부터는 말할 자는 다만 대간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옛사람이 말하기를 임금과 더불어 시비를 다투는 자는 간관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역대의 간신이 한 소인이 덩용되면 이것을 양이 소멸되고 음이 창성하는 깃털이라고 하여 여러 번 그를 올려 마지 않고 위의 마음을 돌린 후에야 그만두니 이것은 스스로 이기려는 것이 아닙니다. 맹자는 이르기를 임금에게 하기 어려운 것을 기망하는 것을 공이라 하고 선한 것을 들어 말하고 사택한 것을 막는 것을 경이라 한다고 하였습니다. 신등이 공사를 보지 않는 것은 오로지 간흉의 외람된 관작을 고치려는 것으로 이를 삼고 전하로 하여금 과실이 없는 곳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니 역시 맹자의 이른바 공경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고 또 사직하였다. 연산군 일기 23권 연산 3년 5월 28일 기사 첫 번째 기사 병조에서 이극균과 함께 동청례를 가지고 갈 사목을 의논하여 아뢰기를 청례를 선위관으로 하고 무신 이윤검, 이지방, 김석형, 이종인 등 네 사람을 택하여 군관이라 호칭하되 형적을 드러내지 말고 말을 전달할 귀하인 고숙내 및 경통사 한 사람과 하사무를 가지고 가는 두 사람, 호각과 퉁소 부는 자 각각 한 사람씩을 데리고 가되 관에서 타고 실을 것을 주며 또 사미의 추장에게 물품을 주면서 말하기를 내가 연전에 사신으로 왔을 때 너희들이 각기 휘하를 거느리고 나와서 조정 명령을 공경히 맞이하고 성심으로 순종하기를 힘썼기 때문에 전하께서 가상히 여겨 특별히 물품을 하사하는 것이다. 다만 사로잡혀 온 사람을 하나도 돌려보내지 않고 전에 7살 난 어린아이를 따스해지면 돌려보낸다던 약속도 저버렸으며 구랑포 동리 안의 새로 만든 자피선 5척을 돛대까지 갖춰 묻혀 두었던 것이 우리 백성에게 발각되니 이래서 너희들이 기순한다는 말도 믿지 않게 되었다. 지금 또 사미에서 같은 말로 나를 보기를 매우 간절하게 청하므로 대국에 너그럽고 어진 도량으로 차마 거절할 수 없어 명하여 나를 보내는 것이다. 조정에서 너희들을 대우하는 것이 이러한데도 너희들이 기순한다는 것은 징험할 만한 사실이 없으니 조정에서 믿겠느냐.
너희들이 지금 밝히려 한다면 잡아간 사람들을 돌려보내지 않을 수 없고 배를 만든 사람을 잡아서 고하지 않을 수 없다. 화와 복을 모두 너희들이 만든 것이다. 대병이 한번 출동하면 옥석이 함께 불탈 것이니 후회하여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각기 휘하들을 단속하여 영원토록 생업에 안장하는 것이 역시 즐거운 일이 아니냐. 복명하는 날에 무슨 사연으로 아랜 것인지를 모두 진술하라 하고 또 기주위 주장에게 말하기를 너희 많지 않은 부락이 거주 위에 붙어서 여러 번 우리 변경을 침범함으로 조정에서 문제하는 군사를 일으키려 하였으나 삼위에서 액을 하여 화친을 청하기 때문에 조정에서 너그럽고 착한 마음으로 너희들을 다 용서해 준 것이니 어찌 들어 알지 못하겠느냐. 지금 만일 고치지 않는다면 너희가 거주하는 부락이 우리 땅에서 제일 가까움으로 반드시 편안하지 못할 것이니 급히 잡아간 사람을 돌려보내어 전주회를 속죄하라 하며 오나위 추장에게는 말하기를 너희들은 오랫동안 경흥성 밑에 살면서 대대로 국가의 은혜를 입었으니 다른 야인들과는 비할 것이 아닌데 근자의 항시합, 분화 등이 삼수 지방에 들어와서 도둑질을 하며 사람들을 잡아갔으니 죄를 용서할 수 없다. 그러므로 분화의 아비 주성가를 경원에 구류하고 장차 군사를 일으켜 문제하려 하였는데 마침 분화 등이 잡아간 사람을 돌려보내면서 속죄하기를 청원하여 또 주성가는 우리나라에 순종한 지 역시 오래되었으므로 녹아서 돌려보내고 본의도 아울러 용서하여 준 것이다. 너희들 역시 이목이 있는데 어찌 듣고 보지 못하였으랴. 그러므로는 각자 계측이 혹시라도 변경을 침범하는 일이 없게 하라 하며 만일 이 옥을 들여보낼지의 여부를 물으면 대답하기를 너희 위에서 동행할 만한 일이 없으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며 또 그 형 아만게에게 말하기를 너는 대대로 추장의 종자이며 너희 어미는 곧 우리나라 사람이며 너희 역시 우리나라에서 생장하였는데 망령되게도 먼 지방으로 가서 산다. 너희 자제는 그대로 본조에 있으면서 국사에 근로하는데 너가 비록 멀리 거주할지라도 정리에 어찌 다름이 있으랴. 특별히 물건을 하사하여 언전을 보이는 것이다 하며 만일 건너편에 와서 거주하기를 원한다면 대답하기를 너희 사는 곳이 중국 국경에 가까우니 너가 출입하는 것을 자세히 알 것이니 혹시라도 간세한 무리가 중국 조정에 모함하되 조선이 변경으로 유치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대답할 말이 없으므로 어렵게 생각한다라고 하며 기타 미진한 조건은 관찰사로 하여금 임시 조치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쫓았다. 연산군 일기 23권 연산 3년 5월 28일 기사 두 번째 기사 이극균이 야인의 투하 이주에 대해 의논들이다. 세종조 세조조에는 야인을 중히 대우하였기 때문에 투하에 와서 시조한 자가 많았습니다. 또 영안도에는 연병성 밑에 투하에 와서 거주하는 자가 잠은 많은데 평안도에는 피차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역시 투하하는 자도 없었습니다. 시조하는 자는 그 스스로 향화한 사람이 아니라 모두 우리나라 사람에게 장가든 자의 소생입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이번 동청래가 돌아올 때 만일 투하에 와서 거주하려는 자가 있으면 그 중에서 순닥하고 삼가하는 자를 택하여 데리고 와서 시조하게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조정조에서 그렇게 하였다 하더라도 인면수심인 저들을 어찌 다 믿을 수 있으랴 하고 명하여 정승 및 원인들과 의논하게 하였다. 연산군 일기 23권 연산 3년 5월 29일 경우 첫 번째 기사 순변사 이계동이 복명하고 외적에 대한 방비책을 아래다. 전라 우도 수영은 적이 쳐들어오는 첫 길로서 방어가 가장 기묘한데 좌우도의 수군이 총합 1,100명이요. 그 중에서도 화를 가진다는 겨우 40여인이니 외적을 잡으려 한들 되겠습니까? 외적이 잠잠해질 때까지는 건처 각 고을의 별십이 갑사 정병 중에서 활 잘 쏘는 50인을 뽑고 향리 중에서 활 잘 쏘고 바닷길에 익숙하며 공을 세우려고 하는 자를 뽑되 X는 구애하지 말고 다 함께 거느리고 막아야 하겠습니다. 또 각 포구의 병선이 질돈하여 바람이 없으면 당이기가 어려우니 경상우도와 전라 좌우도의 수사로 하여금 보작선의 모양에 의하여 많이 만들어서
각 포에 나누어 두어 사용하기에 편리하게 해야겠습니다. 또 전라 조화도 각 포구에 활과 살이 모두 견리하지 못하니 본도에서 공납하는 활과 살을 일정한 연안 중에는 상납하는 것을 없애고 각 포구에 나누어 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또 연안 지방 사람들이 봄, 가을로 한창 해물을 채취하는데 외적이 틈을 타서 나타나서 의복과 양식을 달라기를 끓이김없이 하니 우리 백성들은 먼저 스스로 겁을 내어 모두 손만 듣고 도망쳐 무너집니다. 신은 이대로 간다면 외적이 더욱 방자할까 염려됩니다. 청컨대 무죄가 탁월한 자를 뽑아 별군관으로 차임하여 서북 양계의 준례와 같이 매해 봄, 가을로 나가 방수하되 꼭 한두 명의 외적을 잡게 하여 그 나머지들이 징계하게 하소서 하니 가하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23권 연산 3년 5월 29일 경우 두 번째 기사 대관을 불러 복직하게 하였으나 또 사직하다. 연산군 일기 23권 연산 3년 5월 29일 경우 세 번째 기사 참판 안우근의 첩 아들 안동의 친자 확인에 대해 의논하다. 이보다 앞서 참판 안우근의 첩 아들 안동이 우근이 죽은 소식을 듣고 분상하여 왔었다. 양자인 안환이 이미 죽었는데 환의 아내 신씨는 곧 왕비의 아우이다. 종을 시켜 내주고 복상 입지 못하게 하므로 안동이 헌부에 호소하니 헌부에서는 첩의 아들로 논정하였다. 이때 와서 신씨 역시 상언하니 명하여 승정원에 내려 보내었다. 승지 신수건은 곧 신씨의 오라비이므로 비염하였다. 승지 송질 등이 헌부에서 결안 및 신씨의 상언한 것을 가지고 조사하여 아뢰기를 안동은 우건이 살아있을 때 그 집에 출입한 증거를 상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건이 병으로 누웠을 때 병 구원하던 여의 정월이 말하되 우건이 종을 시켜 첩 아들 동을 부리니 동이 와서 보았다고 하며 또 그 종의 공초에는 나를 시켜 동을 부르게 하였는데 내가 그 집을 모르므로 그 이웃에 물어서 불렀다고 합니다. 또 우건의 어미 윤씨의 말에는 우건이 와서 말하기를 양자가 먼저 죽었으니 첩의 아들 동을 집에서 양육하겠다 하였다 하고 그 사연과 사정이 명백하므로 헌부가 여기에 의거하여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씨는 말하기를 정모 이씨가 죽었을 때 우건이 안동으로 하여금 복상하게 하지 않았고 제주할 때에 안환 봉사라 썼으니 그가 첩의 소생이 아닌 것이 분명한데 헌부에서는 비밀이 사정을 부추기어 교묘하게 꾸며낸 말을 취실하였으니 지극히 불공평하다 하였습니다. 이것이 상언의 주요한 내용입니다 하니 승지 강기수는 아뢰기를 신이 우건과는 육촌이지만 정리가 절친하여 형제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건이 일찍이 첩의 아들이 있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이를 보면 평소 들은 것과는 같지 않습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이것으로 보면 우건의 아들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 하니 송일이 아뢰기를 부자간을 분간하는 것은 가비에 결정할 수 없으니 해사의 도로 내려서 서로 털린 점을 가지고 다시 분간하게 하소서 했으나 좋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23군 연산 3년 5월 29일 경우 네 번째 기사 장악원 제주 한치형이 풍악의 단속 강화를 건의하다. 근래 대수 인원이 적은 술자리를 마련하더라도 기생 없이는 술을 마시지 않으며 혹은 경제에서 혹은 활 쏘는 곳에서 기생과 악공을 불러다가 그러는 날이 없이 모여 마시는데 저들은 음악을 익히기에 겨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생계도 어렵습니다. 함부로 하여금 엄히 교찰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쫓았다. 연산군 일기 23권 연산 3년 5월 29일 경우 다섯 번째 기사 홍문관 은교 이수공 등이 대간의 간언을 청납할 것을 청하다. 차자를 올리기를 삼가 살펴보건대 공자가 이르기를 천자가 간쟁하는 신하 7인이 있으면 무도하더라도 그 천하를 잃지 않고 제후가 간쟁하는 신하 5인이 있으면 무도하더라도 그 나라를 잃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간쟁하는 신하가 천하와 국가의 관계됨이 큽니다. 지금 대간이 관작의 외람됨을 논하여 복합하여 굳이 논쟁하는 것은
자기 몸을 위해서가 아니며 그 말이 행해지지 않으면 떠나가는 것은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인군의 덕이 실수가 없고 나라의 정사가 험이 없게 하려는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전하께서 그 말을 받아들이시면 큰 이익이 되고 거절하시면 큰 과실이 되는 것이니 편안하고 위태로운 기틀이 사실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도 전하께서 고집하시어 깨달았지 않으시니 말을 드리면 자존하시는 마음으로 거절하시고 물러가게 되어도 조금도 관심이 없으시다가 수일이 지난 후에야 불러서 복적하기에 이르렀으니 이것은 대간을 안중에 두지 않고 국사를 서로 잊어버리는데 버려두는 것이므로 어찌 한심하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언책을 맡긴 것은 장차 그 말을 쓰기 위해서입니다. 만일 그 말을 쓰지 않는다면 비록 하루에 10번 부르더라도 결코 복직할 리가 없습니다. 신등이 듣자 없건대 일관이 태백성이 낮아 보인다고 아뢰었다 하니 이것은 상서가 아닙니다. 전하께서 이렇게 된 이유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상벌이 외람된 것인가? 기강이 해진 것인가? 간사가 진출한 것인가? 원억이 지체된 것인가? 외척이 성한 것인가? 환관이 총애를 받는 것인가? 토목의 공력을 일으켜서인가? 총명이 막힌 것인가 하여 공구수성하시고 허심탄회하게 간함을 받아들여 모든 바른 길을 열고 여러가지 잘못된 문을 막으신다면 국가로서 심히 다행이겠나이다 했는데 관심을 두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23권 연산 3년 5월 29일 경우 6번째 기사. 이보다 앞서 순변사 이계동이 경상 우도수사 변종일의 첩보에 의가에 치게 하기를 사령지는 멀리 해도 중에 있어 적의 길의 요해지로서 방허가 가장 기묘한 것인데 이웃에 있는 진인 정랑 당포와도 멀리 떨어져 형세가 지극히 고단하며 소속한 군인도 가장 적으니 역시 염려스럽습니다. 참건대 200명을 더 정하여 방어에 충실하게 하소서. 또 당포, 옥포 등 지는 성만 쌓고 관사가 없으니 참건대 속히 옮겨 설치하게 하소서 했는데 병조가 여기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정량을 유방하는 군사가 과연 적으니 적당히 수효를 증가해야 하며 그 도의 관찰사로 하여금 수사와 더불어 각포 방어 관계에 긴원하여 하도 도로의 원건을 헤아려 생각하여 군인을 뽑아 옮겨 정하는 일을 자세히 의논하여 계문한 다음에 다시 의논해서 시행하게 하고 당포 등 진의 관사 역시 옮겨 설치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조쳤다. 연산군 일기 24권 연산 3년 6월 1일 신미 첫번째 기사. 승지 등이 대간의 간언을 받아줄 것을 청하다. 승정원의 아뢰기를 대간이 아직 성상의 뜻을 돌리지 못한 까닭에 직무에 나오려 하지 않으니 속히 힘써 들어주소서 하니 전교하래기를 대간의 사직 상소가 거의 100여 번이나 올라왔는데 이것은 천고에 없는 일이다. 진실로 내가 덕이 없는 탓이겠으나 차라리 대간을 갈지언정 단연코 들어줄 수 없다 하였다. 승지 등이 다시 아뢰기를 이런 경중이 있는 것이오니 살피셔 처리하소서. 임사홍이 선왕조의 죄명이 지극히 컸기 때문에 대간이 아뢰기를 이렇게 한 것이오니 속히 받아들이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24권 연산 3년 6월 1일 심리 두번째 기사. 호문간부제야 이성건 등이 재변의 일로 대간의 간언을 받아줄 것을 청하다. 상차하기를 신등이 덕건대 하늘이 재앙과 상서를 내리는 것은 덕에 달렸고 오직 길과 흉에 참남하지 않게 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다고 하였습니다. 옛날에 인군들이 재앙을 만나게 되면 두려워하여 몸을 편히 가지 아니하고 행동을 닦았기 때문에 재앙을 변화시켜 상서가 되게 하였던 것입니다. 살펴보건대 근일 이래로 천문이 운행하는 도수를 잃었고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 형상을 나타내어 꾸지람을 보이니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전하께서 마땅히 통절하게 허물을 살피시어 정사의 득실을 찾아보시되 혹시라도 미급하게 될까 하셔야 할 것인데 함부로 벼슬 주는 것을 아낄 것 없다 하고
공의를 들을 것 없다 하시며 대간이 사퇴하여 오래도록 그 자리를 비우고 있어도 다만 상례대로 불러 복직시켜 기미하여 놓을 뿐 성의를 다하여 가난한 말을 받아들이는 실지가 있음을 들어볼 수 없으며 하늘의 경계를 소홀히 여겨 조심하지 않고 사람의 도리를 업신여겨 닦지 않으시니 손상하고 패망시킨 다음에야 후에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위로 하늘의 경계를 두렵게 여기시고 아래로 사람의 말을 돌아보아 치안을 보존하도록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하늘의 경계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이번 태백성이 낮에 나타난 것이 어찌 임사홍의 무리 때문이겠는가? 정고라고 또한 어찌 없었으리야 하였다. 연산군 일기 24권 연산 3년 6월 1일 심리 세 번째 기사 윤필상 노사신 등이 야인의 귀하에 대해 의논들이다. 평안도에는 귀하여 조정을 시위할 사람이 반드시 없을 것입니다. 가령 있더라도 우리나라에 이익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윤필상은 말하였고 노사신은 의논들이기를 외방 사람으로서 의를 삼하여 귀하는 사람이 있게 되면 옛날부터 제왕이 모두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사람을 시켜 오도록 하여 오게 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하고 신성서는 의논들이기를 그 중에서 순실하고 조심성 있는 사람 한두 명을 선택하여 우선 조정을 시비하게 하소서 하고 어세겸은 의논들이기를 태조의 친군이 거기로 북방 사람이었는데 태종께서나 세종께서 그대로 후이 위무해 주었습니다. 그 후에 귀하하여 시위하던 사람이 낭이승합 같은 자가 남몰래 반역할 생각을 가졌고 이 거을가게 같은 자가 절도사를 해치려 하였으며 낭장가로는 여러 차례 국법을 범하였었습니다. 이들은 조정을 시위한 지가 오래지 않은 것이 아니고 교화를 입음이 깊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짐승 같은 마음을 끝내 고치지 못할 것은 이미 지난날의 경험으로서 알 수 있습니다. 전일의 걱정거리가 다행히도 해소되었으니 다시 평안도의 흉한 무리들을 불러다가 자진해서 걱정거리를 만들 것은 없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한테는 관계가 많아 반드시 저희들끼리를 버리고 동청래의 말을 따라 위질하고 귀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일 아무것도 모르는 용렬한 자라면 온다 하더라도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예전에는 형벌받은 사람의 족속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였는데 하물며 마음에 흉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함부로 순실하고 조심성이 있다 하여 조정을 시위하게 할 것입니까? 결코 유익함이 없을 것입니다. 하였고 정문영은 의논들이기를 지금 조정을 시위하게 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청녀가 그 사정을 자세히 살피고 있으니 와서 위의 뜻을 품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어찌 한 차례 그 말을 듣고서 경솔하게 데리고 오게 할 수 있습니까? 하고 한치영은 의논들이기를 성내가 본래 경박한 사람인데 어떻게 순실하고 조심성 있는 사람인 것을 알 것입니까? 그 행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고 성주는 의논들이기를 귀한 사람이 조종 시위하는 것을 조종조에서 어찌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허락하였겠습니까? 또한 옛날의 아들을 볼모 잡히는 법이기도 합니다. 만일 거절한다면 그들의 투영하여 귀순하는 길이 넓혀지지 못할 것이는 염려됩니다. 하고 윤효수는 의논들이기를 오는 사람은 막을 수 없지만 어찌 사람을 보내 오게 할 필요야 있겠습니까? 선왕조에서도 이 거일가게와 낭장가로 같은 사람은 모두 조공하는 일로 인하여 왔다가 지기가 이 품에까지 이르러 후하게 구원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얼굴만 사람이지 마음은 금수인지라 종당에는 들어 돌아섰던 것이니 비록 혹 청래의 말에 따라 응하는 사람이 있게 되더라도 오히려 믿을 수 없는 것이요 만일 불응한다면 국이만 손상하기에 알맞게 될 것입니다. 하였는데 취영의 의논대로 하였다. 연산군 일기 24권 연산 3년 6월 2일 임신 첫 번째 기사 대간을 불러 다시 복직하게 했는데 소장 끝에 어서 하기를 경등이 당초 잘못 생각하여 극심하게 저지할 수 없어 그랬는가? 그가 소인인 것을 미워하여 인군을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서 그랬는가?
비록 소인에게 한급을 더하여 준들 어찌 종묘사직을 위태롭게 하거나 패망하게 하겠는가. 나의 말을 만홀하게 여기지 말고 조금이라도 신하로서 인군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거든 속히 그 임무를 수행하라 하였다. 대간이 서기하기를 신등이 어서를 보건대 황송하게 그지없습니다. 대저 소인의 화는 그 관계되는 바가 경한 것이 아닙니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여러 군자들이 이루는 데는 남는 것이 있음을 보지 못하나 여러 소인들이 파괴하는 데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전하께서는 어찌하여 전교하기를 비록 소인에게 한 급을 더하여 준들 어찌 종묘사직을 위태롭게 하거나 패망하게 하겠느냐고 하시는 것입니까? 금수를 승냥이나 범에게 입힌들 장차 어디에 쓰실 것입니까? 신등이 당초에 생각을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온 나라 사람이 모두 불가하다 하였고 더구나 선왕의 교훈이 해나 별과 같이 분명합니다. 신등의 생각은 진실로 그 소인인 것을 미워하여 인군을 사랑하고 나라를 위하여 그러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인군에게 하게 하고 선한 것을 말하여 사특한 마음을 막는 것을 맹자는 공경이라고 하였습니다. 신등이 감히 간암을 멈추지 않는 것은 바로 전하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하였는데 어서 하기를 말이 비록 둔하더라도 길들이면 탈 수 있고 사람이 비록 불추하더라도 재주가 있으면 쓸 수 있는 것이다 하고 이어 선언을 하사했다. 다시 아뢰기를 옛사람이 말하기를 덕이 재주보다 나은 것을 군자라 하고 재주가 덕보다 나은 것을 소인이라 하며 재주와 덕이 다 없는 것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니 소인을 얻는 것보다는 어리석은 사람을 얻는 것만 못하다고 하였습니다. 소인은 어느 때나 쓸 수 없는 것은 그가 재주를 가지고 악한 짓을 하기 때문입니다. 녹이 왕안석이 끝내 남의 나라를 그르친 것이 어찌 재주가 부족해서 그랬겠습니까? 임상은 북남과 결탁하여 조정의 정사를 혼란시켰고 정승조는 관아의 물건을 도용하였으니 이것은 소인 중에서도 더 심한 자입니다. 주호등님은 비단 그 주인과 서로 혼란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아비 조만은 바로 정희왕후의 친정의 종이었습니다. 세조께서 공이 있는 것 때문에 조만 부자를 모두 이 품에 가자하고 또한 등림을 윤점의 누이에게 장가들여 아내 삼게 하였던 것은 점은 바로 정희왕후와 동성으로 가까운 집안이었습니다. 종으로서 그 주인의 일가에게 장가드는 것이 의리상 불가한 것이온데 세조께서 특별히 허가하셨으니 그 사랑하여 기른 은혜가 지극하였던 것입니다. 등님이 이란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 아비 많이 죽어 바야흐로 상중에 있으면서도 윤씨가 부모에게 불순하고 또 자식이 없다고 내쫓았으니 그의 잔인하고 박덕한 행동이 너무도 심한 것이요. 또한 등님이 겸사복으로 있을 때 사복시의 여러관원이 준 혜택 전을 받아서 갉아먹었으니 등림의 탐호가 너무도 심한 것입니다. 나라를 좀먹고 백성을 해치는 일이 모두 이들로부터 생기는데 전하께서는 무엇을 끓여서 고치지 않으십니까? 또한 이치남 등을 개정할 때는 실신한다거나 금고하게 된다는 정교가 없으셨는데 유독 이들 간용의 무리에게 대해서는 곧 그 실신하게 되는 것을 염려하고 그 금고될 것을 애긍하게 여기시는 것입니까? 신등이 3월 13일부터 복합하여 지금 이미 넉 달이 되었는데 신들이 너무 함부로 아뢰게 된 것과 전하께서 듣기 싫어하시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일이 종묘사직에 관계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지금 선언을 내려주라고 명하셨는데 신등이 성상의 뜻을 돌리지 못하고 선언만 마시는 것을 마음에 실어 부끄러운 일이오니 사양하겠습니다. 하였는데 들어주지 않았다. 이어 전개하기를 술은 마시도록 하라 하였다. 노기는 당나라 덕종대의 사람이다. 말재주가 있어 얼굴이 추하였는데 의복과 음식을 험하게 하였다. 덕종이 그 재주를 기특하게 여겨 문화실랑 중서 문화평 장사를 시켰는데 성격이 음흉하게 조금만 자기와 틀려도 죽을 때에 몰아넣고 나라 정사를 혼란시켰다.